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와십니다. 화성 8차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을 해온 윤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들이 제시한 이 재심 사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보도가 많이 됐었던 기존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오늘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이에 앞서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잠시 보고 돌아오도록 하죠. 이번에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교도소에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경찰은 100%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사 과정, 과학 수사라고 하는 국가수의 감정 결과,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과정, 변호인의 변호권 보호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어디선가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작동됐던 사법 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고 온 사회가 함께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김칠준 재심 변호사,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의 답변까지 저희가 좀 듣고 왔고요. 일단 이 재심 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분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혜 변호사께서 이 재심 청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법원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피고인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언론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억울한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명예와 그리고 20년간의 옥살이라는 어떻게 보면 현재로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보장이 됐었는지 그리고 변론권이 보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어떤 가오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과학수사라고는 하지만 현재 시점의 과학수사가 또 맹목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고요. 만약이라도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오윤성 교수께서는 이번 재심 청구의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이춘재의 자백이라고 하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밝혀진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뭔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위기가 호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윤 씨가 하시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경찰은 100%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찰을 못 믿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이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30년 전에 그런 어떤 과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다 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제 묻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윤 씨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그 당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번 사건과 굉장히 10차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살한 분들도 몇 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사 중에서 이제 그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명모 씨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8차 사건의 윤모 씨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배상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저희가 짚고 있습니다만 재심의 요건 좀 까다롭다고 좀 정해지고 있고 재심이 언제 열리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 법에는 재심 사유를 7개가 규정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증거, 예.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이춘재라는 사람의 자백입니다. 예. 내가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백한 증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이 말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현재로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 현재 이 윤모 씨의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굉장히 결합돼서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당시 시신에서 장갑을 끼고 목 졸림 흔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윤모 씨는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춘재는 장갑을 꼈다라든가 예. 들어가는 침입 방법에 있어서 경찰에서는 담을 넘었다라고 하지만 이춘재는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수사 기록에도 대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 예.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진술의 신빙성과 명백성을 높여주는 어떤 정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재심 사유라는 것이 수사기관들의 어떤 직무상의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압 수사가 있었다, 고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재심 사유로 거론될 수 있는데 현재 이 사건도 그 1호 내지 7호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윤모 씨 변호인은 영장 없이 3일간 구금을 했다. 예.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일간 구금시키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강제 연행이고 구금이다. 그리고 허위로 그 진술서를 작성하게 강요했다. 그리고 진술 거부권도 불고지하고 영장 없이 현장 검증을 감행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장을 통해서 재심 사유가 명백한 직무상의 범죄를 그 당시 수사기관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이 개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윤 씨 측은 이제 7개 중에 3개가 이 요건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1988년 9월로 저희가 올라가 보면 당시 경찰이 왜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검거하게 됐는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범행 수법이 그 이전까지 7차까지는 이 범인이 야외에서 본인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그니처를 보이면서 범행을 했는데 예. 8차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실내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범행 수법들이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이 동일인이 아니다. 즉 화성 연쇄 살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당시에 혈액형이 나왔는데 그 혈액형이 바로 B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채모가 한 8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채모를 나중에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 다량의 그 티타늄 성분이 약 한 300배 이상 되는 것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혈액형이 B형인 사람 51명을 용의선상에 놓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춘재 같은 경우는 O형이니까 배제가 됐겠죠. 자,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내용에 대해서 B형 혈액형 또 채모에 티타늄 성분이 나왔다는 점까지 오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또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방사선 동위 원소 분석이라고 하는 대단히 예. 그 첨단 기법에 대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바로 윤 씨가 이 범인과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과학 수사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이렇게 그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 당시에 있어서의 그 수사관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윤 씨가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결국은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 당시에 윤 씨를 범인을 왜 지목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앞서서 손정혜 변호사께서 재심 청구의 이유로 든 7가지의 재심 사유 중에 이제 총 3가지 그 이유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춘재의 진술이 증거다, 새로운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춘재가 얘기하는 그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구체적인 진술 중에는 그 당시 범죄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직기류까지 그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할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과거의 기억을 재현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이춘재가 상상과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추정으로
추상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예. 경험했을 법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범행 현장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이춘재가 접근하기 어려웠었다고 한다면 예. 그 당시 범행 상황, 시신의 어떤 형태라든가 그 겉모습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반면에 진범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윤 씨는 진술하지 못하는데 이춘재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거치면서 그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자백에 대한 신빙성, 그 무게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 주요 증거로 국과수의 감정서가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 그러니까 이 주요 증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채무 분석 감정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오 교수님. 어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방사선 동의원서의 함량 12개 중에서 10개가 편차 40% 이내에서 범인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이 감정 결과는 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동일인이 아니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바로 동일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명시를 함으로써 그 윤 씨가 완전히 이제 범인이 되어버린 것인데 예. 지금 뭐 이거는 최초의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이 범인인데 이건 B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 B형 사람들 51명 중에서 윤 씨가 이제 지목이 된 것인데 예. 실제로 지금 이제 2019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가족이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 의하면 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예. 지금 이제 이춘재가 이제 그 이번에 밝혀졌습니다만은 근무를 하던 그 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근무 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티타늄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혈액형이 B형이다라고 하는 그 사항에서는 어떤 수사관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혈액형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또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예. 즉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동일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바로 지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예, 또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조금만이라도 더 했다면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입니다. 지금 윤 씨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역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필 진술서, 곳곳에 한자가 보인다든지 윤 씨가 쓴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경찰이 당시에 혹시나 불러줘서 이걸 썼다든지 그런 진술서는 그러니까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까? 가혹행위의 결과로 쓴 자수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와 관련된 정황이 그 당시에 윤 씨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만 다니고 중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글 그 맞춤법이나 받침 있죠. 이것도 제대로 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 대필 자술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또 다른 사람 A 씨에 대해서 참고인격으로 진술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 자술서를 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관이 대필해서 써라 할 정도로 이걸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고 나서는 자술서를 썼는데 그 자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이제 한자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법률 용어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썼다기보다는 예. 누군가가 불러주거나 쓴 것을 그대로 베껴 쓰게끔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윤 씨도 다 그 당시에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경찰이 이야기해 준 대로 썼을 뿐 이 자술서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한다면 유죄의 증거 중에 하나가 믿기 어려운 그 당시 가혹행위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현재 박준영 변호사는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가지 자술서를 3건이나 가혹행위의 결과로 쓰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만 이 과거 판결문에는 윤모 씨가 담을 넘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또 책상을 넘고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윤모 씨께서는 약간의 그 장애가 이제 몸에 있는 상황이라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 역시도 지금 변호사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윤모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왼쪽 다리가 불편한 그런 예.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현장 검증을
과정을 통해서 약 한 1.5m 정도 되는 그 콘크리트 담을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없이 본인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그 당시에 이제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바로 방문 앞에 책상과 책꽂이가 있어가지고 저분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손을 짚어야 되는데 예. 그 현장에서 어떤 지문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또 이제 그 사항이 적합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준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가혹행위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지금 현재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윤 씨가 그 최면 조사를 받았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윤 씨 측에서는 당시 이제 가혹 수사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상황인데 당시 이제 그 경찰관들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혹시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최면 조사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주장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셔서요. 오 교수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혹시 이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미 예. 이제 그 수사를 했던 분 중에서 한 분 돌아가셨고 예.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하게 그 당시에는 그 구타라든가 뭐 이 가혹행위 같은 건 없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명백한 어떤 과학적 증거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굳이 뭐 구타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어떤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윤 씨가 얘기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상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그 박준영 변호사 측에서는 그러면 같이 그러면 뭔가 어떤 수면 조사를 갖다 해보자라고 예. 얘기하지만 예. 제가 이제 그 조심스럽게 그 추정컨대는 그쪽에 이미 수사관들이 거기에서 응할 그럴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본인들이 그걸 갖다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근거는 좀 미약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춘재의 진술로 또 시작해서 자백으로 시작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아가 왔는데 재심이 열린다면 이춘재는 법정에 설 수 있을까? 서게 될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히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고 반드시 법정에서 진술케 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재판부에서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예. 유일한 새로운 증거이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서 그 당시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판사님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어떻게 보면 재심의 입증 방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 뭐 공개 소환될지 비공개 소환될지 문제만 남았을 뿐 나와서 법정 증언을 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무려 20년을 윤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 재심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지난 20년의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 교수님? 그것은 이제 크게 이제 형사 보상과 이제 명예 회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제 194조 2에 보면 무죄 판결 그리고 이제 그 비용 보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금 1수에 따라 가지고 일일당 보상 청구 원인 발생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가지고 1급 최저임금 금액 이상을 예. 요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5배까지 상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재산상 또는 이익 상실 그리고 이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각 기간에 있어서의 과실이라든가 고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망라해서 그렇게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참고적으로 보면은 약 1,005거리 사건도 재심에서 이제 보상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보상받은 것이 형사 보상금이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명예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죄 재판이 확정된 그 3년 이내에 바로 이제 그 무죄 재판서를 그 게재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만약에 재심이 이제 기각당하지 않고 그것이 재심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와 유사한 그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예.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저희가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